풀이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문법이란 말을 자꾸 안 쓰고 structure, 구조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결국 이제 고등부에서 어법이 필요한 거는 이게 몇 단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개의 단어거든. 이 17개의 단어를 탁 던져주고 이게 말이 되게끔 어떻게 배열할래? 이게 고등부의 문법의 베이스야. 그래서 서술 문제가 저런 것들을 막 뒤집어 섞어 놓고 말이 되게끔 문장을 만들어라. 또는 몇 개의 단어만 주고 추가로 니네가 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고등부 서술형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구조라는 건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의문문이 아닌 다음에야 문장을 쓸 때 어떤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어순이 주어가 앞에 있어야 동사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목적어는 어디 있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건 우리가 도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기본적인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건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돼요 라는 걸 자꾸 연습하는 거거든. 그지? 근데 이건 계속 반복되지만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이 계속 바뀌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단어가 어려운 것이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돼. 단어를 모르는 건 게으른 거고 영어를 못하는 건 단어를 다 안다고 쳤을 때도 나는 배열을 못하겠다. 이게 어려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숙제할 때 선생님이 숙제를 해오라 그러면 단어 찾는 건 문제가 없어. 단어 모르니까 찾아보는 건 전혀 문제 없어. 숙제할 때는 단어를 몰라서 고민하고 이 단어 모르니까 못 풀겠다 이러면 안 돼. 옆에 휴대폰이나 사전 놓고 해석하다가 잘 안 되면 단어는 찾아. 찾아서 숙제를 하는 거지 그렇게. 오케이? 그 연습을 해야 돼. 자,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을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문장에서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인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게 동사는 맞아. is는 동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앞부분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얘기해봐. 주어는 품사가 뭐다? 명사야. 근데 대충 봐도 이게 주어인 것 같거든. 근데 주어인 명사가 이 명사라는 말은 한 단어란 뜻이거든. 사, 이러면 형용사, 부사, 한 단어란 뜻이거든. 근데 여기 주어는 지금 니네들 계속 얘기했지만 주어는 명사라고 했는데 이게 다 주어면 이게 명사 한 단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럴 때 이 네 단어가 합쳐서 주어가 됐는데 이 속에 또 동사가 없으면 우리가 명사 구라고 하는 거고 이 주어 부분에 동사가 얘처럼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명사 뭐라고 한다? 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목표가 주어로 쓰인 긴 주어가 쓰인 구문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긴 주어라는 건 이렇게 절이 되면서 또는 여기 이 예문은 아니지만 구가 되면서 주어가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중학생처럼 주어가 한 단어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 자, 그래서 주어 부분만 해석하라고 문제는 나와 있지만 우린 다 해석할 거거든. 주어 부분 해석하는데 지금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만약에 주어로 what이 나오면 what절이 나오면 그냥 것으로 번역한다고 생각하면 돼. 것. 뭐 이거를 이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 이런 설명은 모르더라도 일단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것 이렇게 번역할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가장 즐기는 것은 되잖아. 은는이거가 보통 주어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절이나 구가 되면은 복수형이 없지. 그럼 무슨 취급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무조건. 기본적인 거지만 이게 그래서 아가 아니고 is를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해석 나왔어? 그녀가 가장 즐기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또 선생님이 이건 이제 보어절이긴 한데 what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뭐만? 것. 그것만 알아도 돼, 일단은. 그래서 좋아하는, 가장 즐기는 것이 이것이다. 할 거거든. 됐니? 그럼 것 나왔고 얘처럼 주어 동사가 얘야. 이건 별도로 그냥 알려줄게. 뭐 시제 얘기하면 또 이제 설명이 기니까 앞으로 영어 독해할 때 have 또는 has 원래는 pp 이거 중학교 때 현재 완료라고 배웠지.
그거 아마 시험 봤을 거야. 결과, 계속, 완료, 경험 있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고등부에서는 계속하고 경험밖에 안 나와. 거의. 그런 의미야. 그럼 계속이 뭐였어? 우리가 그냥 do 이렇게 쓰면 하다지. 근데 이걸 굳이 have done이라고 쓰면은 어떤 의미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지금 하는 거고 이건 과거에 했던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과거서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가 I studied English 그럼 뭐야?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 모르지. studied니까. 근데 study 하면 뭐야? 지금 한다는 뜻이지? 근데 have studied를 쓰면 어떻게 돼? 나 좀 해왔어요. 뭐 결과도 있고 완료도 있고 막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근데 고등부는 80%가 have pp는 다 계속이야. 계속이라는 의미가 뭐야? 박은차? 옛날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한다. 오케이? 마라탕을 먹어왔다 그러면 has eaten 마라탕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요게 그런데 요렇게만 써도 돼 사실은. 근데 니네 요것도 배웠지. be 플러스 뭐 ing 요거 중학교 입학하면 배우잖아. 현재 진행형 해가지고 하는 중이라 이렇게 배우지. 자 없어도 해오고 있고 지금 하는 거야. 근데 진행형까지 써버리면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만 쓰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것뿐이야. 그래서 요렇게 합쳐지면 물론 쓰는 거는 비동사가 PP 형태로 바뀌면서 have been ing야. 그러니까 무식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암기로 공부하는 애들도 괜찮아. 암기로 공부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 have been ing 나오면 무조건 해석 어떻게 한다? 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건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have pp는 이거 쓰면 아까 내가 계속하고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지. 해왔다도 되고 해본 적 있다도 나올 수 있어. 이건 해본 적 있다 없어. 무조건 지금 하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밖에 없어. 그래서 써줄게. 요건 무조건 뭐다? 계속의 해석으로만 한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 문법을 몰라도 앞으로 내가 독해할 때 have been ing는 무조건 해오고 있는 중이야로 번역할 거야. 그러면 심플한 거야. 그걸 외웠던 애들이 has been ing를 봤잖아. 그럼 해석이 딱 떨어지는 거야. 뭐지? 그 여자가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도 뭘 위해서? 이게 생계야. 리빙이 생계야. 생계란 말 알지? all along은 줄곧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단어야. 문법이 아니거든. all along, 내내, 줄곧. 그 다음에 for a living,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합치면 해석해볼까? 그 여자가 가장 즐기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사실 그 여자가 먹고 살려고 생계를 위해서 줄곧 해왔던 것이 또 즐기는 것이야. 너무 행복하겠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곧 그녀가 즐기는 것이니까. 됐어? 해석 쓸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단어지. in effect는 효과적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 in fact랑 같은 의미를 쓰여. 사실. 자, 우리 주어도 찾았고 해석도 다 해봤어. 되니? 기억에 남겨야 될 것은 what으로 나오면 것이라고 번역한다. have been ing는 해오고 있는 중이다. 됐지? 12번. 자, 이거 벌써 이상하잖아. 그냥 봤을 때 이제 문법을 모르는 애들은 지가 서술형을 쓴단 말이야. 쓰는데 지가 are is를 썼어. 써놓고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건 이상하지 않지. 이렇게 뭐 할 수 있으니까. 끊을 수가 있으니까. 자, 꿀팁. 이거 동사라는 건 알지? are. is도 비동사지. 그래서 이상한 동사가 두 개 붙어 있으면 항상 이 문장의 메인 동사는 뒤에 것.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것. 그래서 내가 여기서 끊는 거야.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또 아까처럼 이 앞부분은 다 뭐다? 주어. 되니? 자, 그런데 우리 계속 수업했던 애들은 주어 명사절 중에 의문사, 주어, 동사, 의주동이라는 거 있었지? 자, 근데 요건 좀 복잡하게 해놨어. 이 we believe. 앞으로 니네 고등부 올라가서 believe 뭐라고 외웠어? 중학교 때. 믿다라고 외웠지?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생각하다. 믿는 것도 생각 아니야? 해석을 내가 매끄럽게 해주는 거야. think나 believe나 같은 의미야 그냥. 오케이?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삽입절이라고. 삽입절은 앞으로 내가 삽입절이라 그러면 빼도 된다는 소리야. 자, 우리 말을 할 때도 추임새 같은 거 있지 않아? 규리는
예뻐 이렇게 써도 돼. 근데 규리는 예쁘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규리는 내 생각에는 예뻐. 내가 뭘 집어넣었어? 내 생각에는 이거 넣었지? 그게 I think, I believe 이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말할 때 없어도 되는 게 들어간 게 보통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와 주어야. I know 들어간 뭐야? 내가 알기에는. 뭔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문장의 구성을 완성시킬 때 일단 필요가 없는 애야. 이걸 무시하고 해석해. 그럼 이제 의, 주, 동이 나오지. 됐어? 그러면 이게 원래 의문문이면 who are we? 우리가 누구냐? 이거잖아. 그지? 넌 누구냐? 그럼 너 어떻게 돼? 대답 한번 해봐. 그럼 자유롭게. Who are you? Who are you? 박연사.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 Who are you? I'm a very kind person. 저 되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답하는 거야. who로 물으면 넌 어떤 인간이야?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해석해봐. 우리가 누구냐라는 문장이 주어가 되면서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됐지. 능능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이거 우리의 뭘 말하는 거야? 인격이나 어떤 자격을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삽입절 그런 해석이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라는 것은 주어로 써야 되니까 의문문처럼 are we로 배열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원래 의문문 우리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면 who are we?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의문문은 동사주어니까. 근데 여기는 무슨 절? 명사절 쓸 때는 의문문이 평서문처럼 바뀌어야 돼. 그래서 who are we가 아니고 who we are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은는이가 붙여야 되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라는 것은 이거래. result가 뭐? 결과. 조금 더 완약해 볼까?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바로 결과래. 결과래. 무엇의 결과? 선택들의 결과야. 이 문제에서 주어는 여기까지 체크했어 지금. 나머지 해석하는 거야. 너네 살면서 선택 많이 했어? 교리야, 졸린 거 같은데. 네. 너 선택 많이 했어 살면서? 예. 많은 선택을 하지 사람은 살다 보면. 오늘도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박은찬이 수업 시간에 코딱지를 팔까 안 팔까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지? 규리가 지금 눈을 감고 잘까 말까 고민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 선택들의 결과인데 이거 이상하지. choices we. 이거 자꾸 감 익혀야 돼. choices we 그럼 이상해. 일단 이게 두 단어가 더 choices는 붙으면 말 되지. choices we는 붙으면 이상하잖아. 보통 이런 것들이 관계사절이야. 오케이? 그럼 관계사절 배운 사람 얘기해봐.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은 싹 다 앞에 있는 뭘 꾸민다 그랬어? 선행사. 아니 자꾸 입을 움직여야 돼. 선행사. 선행사는 품사가 뭐야? 명사. 그럼 명사 꾸미는 게 뭔데? 그래서 결국 관계사절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가 뭐야? 명사를 뭐 해주는? 꾸며주는. 그럼 해석은 어쩌고 저쩌고 한 선택들의 결과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야? 우리가 make. make 자동사야, 타동사야? 내가 계속 어려운 것까지 다 얘기할 거야. 주어, 동사야. 만들다 그러면 을르리 와. 오지? 을르 오는 게 목적어라 그랬지? 목적어 있으면 주어랑 다른 놈이 와서 다를 자야 타야. 타동사. 오케이? 그래서 몇 표씩 물어봤잖아. 목적어 있으면 무슨 동사? 타동사. 그럼 타동사는 make가 타동사인데 타동사는 무조건 뭐 있어야 돼? 무조건 뒤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about은 전치사란 말이야. 그럼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 없지? 그래서 너네 중딩 때 배웠던 여기 생략된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어? 그래서 안 보였던 거야 우리 눈에.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갈무리하면 명사가 이어질 때 보면 대부분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들이 많아. 초이스 명사지, 위 대명사지. 이렇게 연속 명사가 어울리지 않게 나와 있으면 관계대명사를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설명이 어려운 사람들은 중학교 때 많이 논 거야. 근데 뭐라 그랬어? 이해가 안 돼도 자꾸 듣다 보면 귀에 메아리가 생겨서 나중에 그 말을 곱씹어 보게 돼. 맨날 저거 떠드네. 맨날 뭐 선행사, 명사고, 명사공격, 형용사고, 형용사가 관계사절이야. 맨날 떠드네. 그럼 언젠가는 듣다 보면 한번 생각을 하게 돼. 아니 저 말을 왜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럼 선행사가 명사는 게 무슨? 이렇게 하다가 튀는 거야. 영어가.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입 벌리고 그냥 쌤이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야. 사고를 해야 돼. 들은 내용에 대해서. 잔소리 그만하고. 잔소리 뭐라고 한다고 많이 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집어줘. 우리가 뭐하는? 이르는 만드는 선택이야. 니네 알지? Make a promise 약속하다. Make a choice 뭐하다? 선택하다. 하는이라고 번역하면 돼. 뭐에 대해서? about 품사 뭐니?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 있어야 돼? 명사. 근데 이것도 역시 명사가 아니고 뭐가 나왔어? 여기 동사 또 있습니다. 명사, 절, 의, 주, 동 이렇게 나온 거야. 됐니? 그럼 해석해 볼까? 우리가 원한다. 주어, 동사, 여기 원래 목적어 있어야 되고 to 부정사가 나와야 오형식이거든. 목투란 말이야. 그 목적어 없이 몰라서 후로 쓴 거야. 그럼 우리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느냐? 정확히 말하면 미안하다. 이거 지워. 여기서는 like가 있어서 여기가 빠진 거야. 여기. like 뒤에. 처럼이니까 누구처럼인지가 없잖아, 그지? 그렇게 불완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느냐에 관해서. 자 이제 풀로 해석해 볼까? 우리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느냐? 되고 싶은 롤 모델이지, 그지? 그 누구처럼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뭘 했어? 선택을 해왔지. 그래서 그것의 결과물이 뭐야? 지금의 니네 모습이다. 그래서 니네가 이 시간에 학원에 와 있는 거,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훌륭한 직장에 들어가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다. 그게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 그걸 위해서 니네가 공부를 하는 선택을 했지.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니네가 뭘 하든 다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에 관해서 이룬 결정들의 결과물이다. 그런 거야. 아직은 해석이 잘 안 돼도 포인트 잘 잡아서 쌤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 여기 뭐가 있어? 컴마가 한 문장에 두 번 찍혀 있지? 그지? 해석은 할 거지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구조를 따질 때 무시하고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structure, 이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이냐 아니냐, 뭐 동사 있고 주어 있느냐 이거 따질 때 쌍컴마라 그래. 이거 있으면 빼고 봐야 돼. 그지? 그리고 꿀팁. 그럼 저 문장이 이걸로 시작하지 않았어 지금? ing? 뭐 ing 보면 뭐 ing 뭐 있었어? 동명사도 있고 뭐 현재 분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지? 일단 ing 시작했어. 쭉 뭔가 붙어 있는데 바로 동사가 나왔어. 주어가 없었단 얘기야. 그러면 주어 동사가 되는 얘는 동명사야. 동명사에서 어떻게 했어? 뭐뭐 하는 것,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지금 기초 딸리는 사람들은 이런 거 눈에 잘 익혀야 돼. 이렇게 나왔어. 쭉 가다가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럼 얘는 분사를 이용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어려운 말이 쏟아져 나오지만 익숙해져야 돼. 결론적으로 뭐냐? 주어 동사 없으면 하는 것은 뭐뭐 하다 이렇게 번역할 거고, 이건 해석이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면서 이거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자, 내가 판단해봐. 내가 이걸 왜 써준 거야 지금? 쌍컴마 지우라 그랬지, 그지? 잘 들어야 돼. 고등부 문제야. 쌍컴마 빼라 그랬지. 여기 ing로 시작했지. 그럼 우리 쭉 강요한다. force. 자, 지금 오늘 신입생 말고는 다 기억해야 돼. force 목적어 to be. 목투 기억나? 그럼 이거 쫙 붙어 있는 거 맞아? 맞아? ing로 시작해서
다시 동사가 없이 쫙 붙어 있는 거지. 그지? 빼고 나니까 여기 뭐 있어? is.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지. 그래서 얘를 하면서가 아니고 하는 것은 이라고 번역할 거야. 됐니? 이제 고등부 문제가 뭐냐?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이런 문제를, 이게 고등부 어법 문제, 특강 때도 할 거고, 이거는 동사야 아니? 아니지. 그럼 쌍콤마 떼고 주어는 잡았는데 동사가 필요하잖아. 없다고. 그럼 빙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럴 때 is를 찾는 걸 고등부에서 이제 동사의 유무다. 빙을 써버리면 이 문장 전체에 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올해 수능 29번이 요게 나왔어. 실제로 ing 밑줄 쳐놓고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 29번 문제 2번 답이었어. ing 그 동사자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쉬운 문장, 어려운 문장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봐봐, 이거 해석 안 했지 나. 해석 안 하고 이게 빙이 아니고 이지다 이렇게 설명했잖아. 문법 문제는 해석이 필요 없는 게 많아. 거의 90%는 해석 없이 풀어야 돼. 구조만 보고. 그거를 119문제를 가지고 쌤이 방학 때 만들어줄 거야. 특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문법 문제 말고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석 연습을 하는 거야. 그걸 도와주는 건 저 방법이었고, 이거 뭐였어? 목투구문은 목적어가 하도록 시키는 거지. force가 무슨 뜻으로 외웠든 간에 그냥 시키다로 번역하면 다 맞아. 이거는 목투는. 그래서 너의 아이들에게 뭐하게 시키는 것, 먹게 시키는 것은 바로 넘어와서 is 부사는 해석만 해주면 되잖아. completely 어떻게? 완전히 어떻다? 원래 productive는 뭐니? 생산적인이란 뜻이야. 생산적이란 말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야? 아, 이거 참 생산적인 방식인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어떤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이지. 카운터가 어떤 의미야? 반대되는 거지. 카운터. 내가 이렇게 질렀을 때 반대편에서 오는 펀치가 카운터 펀치잖아. 그래서 이거는 반생산적인, 비생산적인 거야. 그러니까 비생산적이라는 게 뭐야?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굵직한 주제는 나왔잖아. 아이들한테 강제로 먹게 시키는 것은 완전히 효과가 없다 이래 되잖아. 어려운 말 비생산적 이렇게 안 써도 완전히 효과가 없다 그럼 되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해석을 위해서 요 빼놨던 부분을 보는 거야. 부사절. especially 특히 만약에 그들이 don't like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까 내가 what 어떻게 번역하라고 했어? 것. 그지? 뭘 좋아 안 하냐? What is on the plate? 접시 위에 있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면,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강제로 먹게 시키는 것은 역효과가 생긴다. 됐나? 자, 14번, 15번 더 길어졌지. 역시 메인은 14번, 15번까지는 주어 찾기야.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막 뭐 그랬을 거야. 중학교 때 선생님들은 혼자서 막 이래서 이런 뜻이야. 10문장이 오늘 진도인데 내가 5문장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끝냈다. 5문장 버렸다. 그래도 5문장 더 꼼꼼히 보는 게 지금 중요해. 그래서 악용하지 말고 내가 숙제 해석해 오랬더니 악용해서 선생님 10개 중에서 5개라도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5개밖에 안 했어요. 악용하지 마. 그렇단 얘기야. 개인의 능력 차에 따라서 오늘 숙제가 10문장을 해석하는 건데 정말 선생님처럼 끊고 분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잠도 자야 되고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6개밖에 못했어요. 이건 내가 인정해. 그지? 근데 선생님 그랬습니다. 5개만 딱 하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안 돼. 그럼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야? 한 문장을 하더라도 이제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정확히 하라는 얘기야. 알나? 국어 수업 들으려고 벽에다가 올리면 되는 거야. 봐봐. 동사 찾아.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뭐라고 했어? 빼버리면 거꾸로 봐볼까? restricts
제한하고 동사야. 동사. S가 붙었다는 건 주어가 몇 인칭? 3인칭 단수. 난 얘기가 현재형이야 그것도. 요거 적었지? 이번엔 ing가 아니고 뭘로 시작했어? to V로 시작했어. 마찬가지야. 쭉 이 V에 해당, to V에 연결되는 부분이 쭉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무슨 용법이야? 중기기로 주어가 돼야 되니까. 명사적 용법. 또 해석이 뭐다? 뭐뭐하는? 것. 되니? 아까 배운 거랑 합치면 이게 나오든 주 없이 동사가 이어지면 것이다 하는 것은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고, to V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어. 아까는 내가 ing는 분사구문이라고 했지? 얘는 뭐냐? 뜻으로 적어줘. 이거 배웠지 중딩 때. to 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 뭐 부사적 용법 이런 거 빼고 그냥 해석이 하기 위해서다. 다시 하는 것은 뭐뭐이다. 하기 위해서 얘는 이거 한다. 오케이? 판단해봐. 내가 그걸 보라는 거야. 쌍것만 떼고 나면 이제 우리는 to로 시작했는데 이게 어디서 끝났냐를 봐야 되거든. 그지? 보자. 아까 우리 배웠어? make the choice. 합칠 수 있어? make the choice. 뭐하다? 선택하다. 그럼 to 부정사 아직 안 끝났지? 뭐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아직 안 끝난 거야.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야. 되니? 근데 표현이라는 말이 표현하다면 뭘 표현하는지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또 이어지는 게 하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야. 되니? 근데 선택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by ing 기억나? 뭐뭐? 뭐뭐 함으로써. 이런 건 이제 평소에 외워둬야 돼. by ing. 어떻게 함으로써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선택을 하는 거야. Carving a specific form from a rock. 암석으로부터 구체적인 형태를 carve는 색이다요. 색이다, 깎다 이런 거야. 깎다가 이거 쌍기역이지. 그래서 얼음 조각 알아? 얼음 조각 본 적 있어? 그걸 영어로 ice carving이라고 해. 얼음을 깎는 거니까. 됐니? 외워야 돼 단어다. 그럼 여기까지 해석해 볼까? 암석으로부터 구체적인 형태를 깎아냄으로써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여기까지가 다 뭐였어? 주어지. 그것이 제한한다. 뭐를? 예술가를 제한하고 있다. significant, 상당히 제한한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감정을 표현하는 선택을 하는데 암석에 새기는 걸로만 감정을 표현하기로 선택을 하면 그러면 다른 걸 못하고 제한된단 말이야. 그 예술가가 하고 싶은 게 그 예술가의 활동이 어떻게 된다? 제한시킨단 말이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암석에다가 새겨서 감정을 표현하겠다라고 선택을 해버리면 나머지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술가의 활동은 상당히 제한을 시키겠지. 그래서 해석이 좀 딸려도 자 여기 그러면 왜 암석만 쓰는 거야? 아까 빼놨던 전치사고 없이, 사용이 없이, 매우 첨단 기술이나 또는 색깔의 사용 없이 이거 없이 뭘로만 표현하기로 암석의 색임으로써만 감정을 표현하기로 선택을 해버리면 그것은 예술가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뭐 하겠어요? 제한을 시켜버리겠지. 상당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이다 이 말이죠. 자 중요한 건 다른 거 해석을 정확히 못해도 쌍콤만 빼고 주어 부분의 to 부정사가 동사가 나오면 주어 역할을 하니까 마무리하면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아까 똑같다 그랬지? making 써도 돼. 15번 만약에 이거 뭐야? 만약에라고 번역되면 접속사지. 접속사야. 접속사도 한번 나중에 정리해 줄 텐데
if가 접속사야. 자, 이거 문장이냐? 주어 동사 있으면 문장 맞아? 맞지? 그런데 접속사가 붙으면 문장이야? 아니야. 응? 접속사는 왜 나오는 거야? 동사가 한 개가 아니라 다른 놈이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없을 때는 여기다 뭘 찍어도 돼. 없을 때는 온점을 찍어도 돼. 근데 주어 동사가 있지만 앞에 접속사가 있으면 컴마를 찍어야 돼. 응? 다시 뭐가 나온다는 신호야. 이게 나온다는 신호야. 자꾸 들으면 돼. 자, 그럼 우리 그 관점에서만 보자. if 내가 접속사라고 했지. 그럼 이게 주어랑 동사가 있나? 진행형으로? 그지? 그럼 이건 무조건 어딘가에서 잘라지고 다시 주어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걸 한번 끊어. if는 뭐뭐라면이니까 전체 해석은 뭐뭐라면 이게 동사가 있으니까 동명사 주어가 되면서 이런 것은 이것과 같다 이렇게 될 거야. 너무 해석에 집착하지 마. 지금은 구조를 잘 봐. 만약에 당신이 버거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면 그냥 먹진 않겠지. 뭐 하려고? 느끼려고. 편안함을 느끼고 긴장을 풀어지는 느낌, 그리고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건 뭐야?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지. 기분 좋아지려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 있지? 그러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 음식들을 replace, 단어 외워야지. 대체하다. 대체가 뭔지 알아? 대체? 대체하다. 우유가 없으면 두유를 먹으면 그 두유가 대체식품이야. 바꾸는 거지. 그래서 그 버거나 아이스크림들을 대체해버려. 뭘로 대체를 해? 브로콜리나 당근 주스로 대체를 하잖아. 문제가 해결돼 안 돼? 해결돼? 나 이거 왜 먹었어? 아이스크림 영양가를 보고 먹은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먹었지? 그거 먹으면 달달하니 기분 좋으니까. 근데 건강을 생각해서 이걸 바꿔버리면 건강은 좋아지겠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효과는 어떻게 되겠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맨날 기분 좋으려고 롯데리아 아이스크림 먹다가 엄마가 이제부터는 그거 먹지 말고 당근 주스 먹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못 느끼지?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건강은 좋아지겠지만 원래 릴렉스드나 컴포티드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엇과 같으냐 하면 황당한 경우를 비교를 했어. 무엇과 같느냐? deal with 엄청 나올 거야. 고등 보려고 하면 deal with 이거 수건데 진짜 개 많이 나와. deal with는 무엇을 다루다. 다룬다는 건 처리하다 그런 뜻이야. 이건 마치 뭘 다루는 일과 같냐 하면 리키 누수의 물이 새는 욕실 수도꼭지를 그럼 수도꼭지가 물이 새면 수도꼭지를 바꿔야 되지. 근데 뭐 함으로써 처리하는 거냐 하면 주방을 뭐 하면서 다시 칠하면서. 전혀 상관이 있어 없어. 물 새는 수도꼭지가 있는 건 욕실인데 갑자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부엌에 페인트를 칠하면 부엌 분위기는 좋아지겠지만 원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문제의 초점을 찾지 못했다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해석은 딸려도 된다고 그랬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동사와 주어를 가지고 문장이 이어지고 있구나. 나중에 선생님 없어도 이 문장 속에 동사가 어디 있고 주어가 어디까지지.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주어 찾으라는 거야. 동사를 보고. 됐어? 자, 16번은 문제가 바뀌어서 다시 한번 주어에 밑줄 치고 이번에는 그 주어를 꾸며주는 어구에 가로를 치라고 나와 있는 건 주어 지금 위에 문제 풀다 보니까 주어가 한 단어가 아니지. 뭔가 뒤에 쭉 붙잖아, 그지? 그게 끝나야 동사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문제 4개를 통해서 주어 한 단어가 어떤 것들을 뒤에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요걸 보는 거야.
동사가 있어. 주어는 품사가 뭐라고? 명사야, 명사. 근데 명사절도 올 수 있다 그랬지. 그게 네 가지 뭐야 지금? 맥절, 웨더절, 의문사, 주어, 동사, 관계 대명사, 왓절. 이렇게 네 가지야. 이 자체가 길지. 그래서 이건 이 주어 자체가 긴 거야 이거. 근데 지금부터 말할 건 뭐냐 하면 주어가 있어. 명사라 그랬어. 근데 명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뭔가가 계속 붙어 있고 동사가 나오는 거야. 앞에 건 이 자체가 주어야. 절 자체가.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적어줄 것은 주어 명사인데 이게 한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를 꾸며주는 표현들이 뒤에 달라붙는 거야.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써보면 전치사구가 있어. 뭐 쉬워. 주어가 만약에 고양이 한 마리야.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on the desk. 이러면 우리 해석 어떻게 할 거야? 책상 위에 고양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가 다 무슨 부분이야? 주어 부분이야. 단어 명사 하나인데 이게 붙어서 길어지는 거야. 전치사구. 두 번째는 분사구. 분사는 두 가지 뭐 있죠?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가 있어. 그지? 그러면 man, 남자가 있어. 얘가 뛴대. run은 동사잖아. 동사가 명사 꾸밀 순 없지. 그래서 running이라는 분사로 바꾼 거야. on the road. 야, 몰라도 대충 해석해봐. A man running on the road.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남자, 뛴다 이렇게 안 하지. 도로 위에서 뛰는 남자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게 주어는 얘지만 이 뒤에 것도 다 주어를 꾸며주는 부분 아니야? 이렇게 길어진다고. 됐어? 또 하나 볼까? 박스, 상자인데 made in Korea. 야, 영어 문법 몰라도 해석할 수 있잖아. 박스 made in Korea. 과거 분사 made야. 어떻게 된 거야? 한국에서 만들어진 상자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것도 명사 뒤에 이 과거 분사구가 붙어서 다 꾸미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지금 두 가지 했어. 주어 명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전치사구가 붙거나 아니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구가 붙거나. 이 분사구는 둘 중에 하나지. ing나 pp. 자, 하나 마지막 남았어. 관계사절. 아까도 얘기했어. 관계사는 누구를 꾸미는 거다? 선행사는 품사가 뭐다? 그게 주어면 관계사절이 주어를 길게 만들어. 알겠어? 그럼 이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문제 지시대로 주어를 찾고 그걸 누가 꾸미는지를 찾아볼 건데 하나가 살짝 빠지긴 했어. 뭐가 빠졌냐면 water. 주어 될 수 있어? 물. 주어 될 수 있잖아.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많이 썼어? water to drink. 무슨 물? to 부정사가 이렇게 꾸밀 수 있지. 그래서 살짝 to 부정사도 하나 써놓으면 좋을 거야. 동명사는 못 꾸며. 동명사는 그냥 명사니까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야. 요거 안 지울 테니까 지금부터 해석하는 풀어주는 것들 어떤 건지 판단해 보자. 첫 번째 문제는 주어는 영국의 계획이야. to 부정사니까 동사 아니지.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establish가 확립하다, 세우다인데 이게 동사가 아닌 건 to가 있어서 그래. 그럼 저기 마지막에 적은 거 같은데 세우려는 계획이야. 자, 그러면 세우다 했으니까 뭘? 식민지들을. 아직 끝나지 않은 거 맞지? 이게 한 방에 해석이 되잖아, 주어까지. 식민지들을 세우려는 계획. 되니?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어디다가? North America, 북미에다가. 이제 동사야. 그럼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한 단어인 플랜을 뭐 해준 거야? 꾸며준 거. 그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되니? 그럼 주어가 여전히 누구다? 플랜. 단수니까 was. 나머지에서 이 계획은 다음 단어의 수동태인데
수동태는 하다야 되다야. 되다. 그래서 founded. 오, 이거 알아? find, found, found. 이게 3단 변화지. 찾다, 알다는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근데 원형 자체가 found가 있어. 이게 뭐야? 기초를 세우다, 설립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건 과거형이 규칙 변화로 founded, PP형도 founded를 써. 그럼 여기 지금 was PP니까 3단원 수동태에서 배우긴 할 거야. 뭐 됐다? 발견되었다가 아니고 뭐야? 확립되었다. 무엇 위에서? 잘못된 생각 위에서 확립되었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영국은 북미의 식민지를 세울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래서 쫓겨났잖아. 알아? 미국의 독립전쟁? 딴 데는 다 식민지 삼았지만 미국은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군을 몰아냈잖아. 그지? 계획은 뭐였겠어? 미국도 북미가 미국이거든. 미국도 자기 식민지로 만들겠다. 성공해서 실패했어. 한 번도 영국은 식민지를 삼은 적이 없어. 미국은 그냥 쳐들어갔다 싸우다가 밀려난 거야. 그것도 알아둬야 돼. 자,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투부정사 맞고 17번 according to는 무조건 전치사로 보면 돼. 뭐뭐에 따르면. 이거 우리 주어 동사 찾을 필요 없어. 이거 빼면 돼. 됐어? 자, 이제부터 문장 봐야 돼. growth. 이거 명사 맞지? growth가 뭐야? 성장. growth가 성장이라는 명사라고. 됐어? 자, 근데 동사가 나왔어? 전치사가 나왔어? 전치사가 나왔지? 그럼 몇 번째 거야, 해당돼? 첫 번째 거야. 아직 동사가 나오기 전에 저 성장을 꾸미는 전치사. 사이즈와 complexity, 복잡성에 대한 성장. 다시, 무엇이 복잡한데? 인간 개체군들. 야, 인간 개체군들 이런 말 안 쓰잖아. 그냥 뭐라고 하면 돼? 해석하면 인간 개체군들이지만 인간들 이러면 되지? 자, 인간들의 전체 인구의 사이즈와 복잡성은 뭘 얘기했어? 인구 복잡성. 다양한 인종이 섞이는 거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무엇이? 성장이. 그래서 주어는 성장이고 거기를 받는 동사가 이거야. 그럼 이 문제도 여기 전치사로 시작해서 저기까지가 바로 요것에 해당되는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길어지는 주어를 만드는 전치사. 됐니? 지금 얘는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 나왔네. 자, 요거 몇 번째 것 같아? people 누가 봐도 주어잖아. 그리고 이제 임마 중학교 때 책 좀 봤으면 후 나오면 관계사절이라는 거 알지. 그럼 요렇게 열려서 어딘가에서 닫히고 뭐가 나와야 돼? 이 people에 맞는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어떤 사람들이야? 발달시켰던 매우 높은 정도야. 정도. 디그리. 정도의 의사소통 기술을 뭐 했던 사람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have PP 어떻게 번역하면 되는 거였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사람이지. 그래서 그 아주 높은 정도의 의사소통 기술을 쭉 개발해 오고 있는 그런 인간들은, 그지? 그럼 people이 주어니까 아로 받아서 누가 한번 대답해봐. 한 명이라도 있을 텐데. be likely to가 무슨 뜻이야?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일요일날 수업할 때도 독해할 때 많이 나오고 정말 해석할 때 많이 나오지.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그지?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좀 더 뭐 하기가 쉬워. have. 가지기 쉽다. 됐어? 그럼 요거는 몇 번째 게 나온 거야?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주어가 길어질 때 관계사절도 붙을 수 있다. 됐니? 선생님이 이걸 지금 막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엔 선생님 없이도 어떤 문장을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해석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니네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세그먼트라고 해. 세그먼트가 분할이나 구획을 나누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문장이든 내가 습관적으로 세그먼트 하는 훈련을 지금 해주려고 선생님 이 힘들어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없이 그냥 야 이게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끝나도 돼. 근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어떻게 끊고 나누냐에 따라서. 그지? 그걸 해주려다 보니까 문법의 개념이 살짝 필요해서 주된 건 문법이 아니야. 우리가 세그먼트를 하기 위해서 이걸 뭘로 볼 것이냐를 자꾸 지금 선생님이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보통 중학교 때는 반대로 돼 있어. 근데 내가 힘들어. 중학교 때 어떻게 되느냐? 문법 막 배워. 따로 배워. 문법을. 그리고 해석은 대충 해줘. 맞냐? 내가 뻥치는 거야? 보통 중학교 선생님들이 막 암기시키느라고 문법 오늘은 투부정사 배울 거야? 그래서 나도 다 할 줄 알아.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은 하는 거. 이게 명사적 용법인데 주어, 목적어, 보어 쓰이고 형용사적 용법, 명사, 수식 막 필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독해 시간이야. 해석해보자. 이거 안 해. 어떻게? 자, 인공연구의 계획은 설립하려고 했어. 식민지를 북미에서.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아이들을 기반으로 했어. 내용 이해되지? 이러고 넘어가.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우리 궁극의 목표는 수능이고 수능 시험은 일요일날도 하고 있지만 뭐가 제일 중요해? 난생 처음 보는 문장을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이게 어떻게 내신에서는 어때? 그걸 알아야 니네가 영작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실제 문장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니네 선배들은 한 3개월 동안에 이런 책을 써. 1001문. 문장이 몇 개 나오겠어 이 책에? 1001문이야. 1001개가 나오는 거야. 이 정도 수준에서 1001개의 문장을 연습하고 세그먼트를 하면 너 영화, 고등부 영화 잘할 수 있어. 이래서 이 책이 인기 1, 2위야 지금 이게. 구문책이. 오케이? 중딩들은 뭐예요? 문법 기본. 문법. 아니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 문법 열심히 배웠다고는 하는데 독해하고 따로 놀잖아. 아닌 사람도 있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맥락을 잘 파악해서 지금은 약간 해석이 안 돼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문장이 길어지고 어디까지 자르고 나눠야 될 것이냐. 세그먼트. 끊임없는 끊기놀이냐. 영어가. 마무리해볼까? 높은 정도의 의사소통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가지기 쉽다. 뭘 가지기 쉽대? 이게 목적어겠지. 가지고 싶다. 잠재 능력을. 포텐셜. 무엇에 대한? 더 깊은 유대관계야. 반드가. 유대감. 본드가 원래 뭐야? 본드. 접착제지? 그것도 본드야. 근데 모든 단어는 물리적인 뜻에서 추상적인 뜻으로 간다고 그랬지. 본드가 쩍쩍 달라붙는 거야. 그럼 사람들끼리 쩍쩍 달라붙는 건 뭐가 좋다 그래? 서로 유대감이 좋다. 친밀함 이런 거야. 수능에 많이 나와. 반스. 그럼 의사소통 기술이 좋으니까 더 깊은 유대관계의 가능성을 가지겠어 못 가지겠어? 가지지. 말이 잘 통하니까 서로 이렇게 유대감을 갖기가 훨씬 쉽겠지. In their personal relationship.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당연히 누구보다는 더 깊은 유대관계. 남. 비의사소통자들. 의사소통을 잘할 수 없는 자들보다는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 훌륭한 의사소통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지? 그지? 아주 귤이 애쓴다. 졸려 죽을 것 같은데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자, 19번. 기왕 했으니까 좀 마무리하고 쉴 거야. 19번에 몇 번째 것 같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썼잖아. 센스 있다 하는 거 주어. 바로 뭐가 붙었어? 해석이 안 돼도 전치사 보이지? 이게 이제 또 주어를 동사 앞까지 꾸며주겠구나. 전치사고 전치사고. 그리고 뭐 나왔어? 요거 할 줄 알면 돼. 그럼 이렇게 나눴다는 건 여기까지가 주어고 동사가 있구나. 기부가 무슨 뜻이야? 주다. 요런 센스가 주는구나. 이렇게 번역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조지는 거야. 센스가 주는데 무슨 센스?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있는 톤이나 음조의 감이야. 생각이.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 속에 들어있는 어조나 또는 음색 이런 거야. 알아? 뮤직이 꼭 음악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음색 있잖아. 내 톤과 뮤직은 어떤 것 같아? 괜찮아? 좋아요. 너 나중에 정치해라. 아부를 잘하네. 자, 다른 사람의 목소리 속에 있는 어조나 음색에 대한 감. 센스가 느낌이니까 감. 이 감이 있으면 그 감이 준다. 우리에게 뭘 준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준다. 그렇지 않나? 규리야, 졸지 마. 규리야, 졸지 마. 얼굴 가려야지. 목소리. 규리야, 졸지 마. 규리야, 졸지 마. 다르지? 요게 바로 센스라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만 들었을 때 그 목소리 속에 있는 어조나 그 음색에 대한 감 있지? 그걸 캐치만 하면 그게 상당히 엄청난 양의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되니? 봐봐. 무엇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뭐야? 목소리만 들어봐도 저 사람이 어떤지 알겠다 이런 거지, 그지? 또 그의 스탠스, 입장이야. 운동하는 놈들은 좀 알아도 스탠스가 이거잖아. 야구할 때, 응? 오픈 스탠스, 클로즈 스탠스 이렇게 어떻게 서느냐, 이렇게 다 서는 게 스탠스라고. 오케이? 물리적인 뜻이지만 추상적인 뜻으로 뭐야? 자세나 입장이야. 삶에 대한 뭐 스탠스, 태도. 오케이? 그래서 삶에 대한 그녀의 태도도 말해준다. 입장이나 태도. 또 그녀의 인텐션, 의도도 알 수 있다.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그런 거지. 됐어? 그래서 내일 학기 시작되면 이제 친구들 많이 만날 텐데 말을 많이 하는 새로 만나게 되는 친구들은 금방 파악이 돼. 누가 어렵디 항상. 이 새끼 말을 안 해. 그럼 목소리를 듣질 못하니까 어떤지를 모르겠어 얘 마음이. 그래서 엄마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야? 보기만 해. 목소리 들으면 안심이 되게 돼. 안 먹었니? 안심. 안 먹었냐? 불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말을 안 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야. 왜? 감을 파악을 못하니까. 자, 내용 그렇고 마지막. 아까 배운 거 또 나왔어. when이 의문문 아니지 지금. 또 의주동도 아니니까 뭐뭐 할 때. 그럼 이게 뭐 일종의 접속사야. 아까 기억나? 접, 주, 동, 다시 뭐 주, 동 나와야 되지. 앞에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이게 주절이니까. 해석은 이제 이게 연료, 전지야. 전지. 셀이 원래 세포도 있지만 전지. 우리 중학교 때 휴대폰 셀루라폰 이렇게 셀폰이라고 배웠나? 셀폰. 왜 휴대폰을 셀폰이라고 해? 셀이 이게 건전지라니까 지금. 야, 이 유선전화 건전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무선전화가 되면 무조건 뭐가 필요해? 건전지 필요하지. 그래서 건전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무선전화를 쓸 수 있는 거야. 맞지 않나? 그래서 선 없는 전화, 이거는 전원을 꼽으면 되는 건데 들고 다니려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무선전화를 셀폰이라고 부르는 거야. 셀, 전지야, 전지. 깜빵이라는 뜻도 있어. 깜빵에 한 칸 이런 것도 있어. 물론 과학지문에서 세포란 뜻도 있고. 자, 그래서 자동 여기 그 연료 전지가 되어가고 있어. 지금 현재 그렇잖아. 연료 전지가 연료로 쓰는 게 기름이 아니고 전지란 말이야. 그것이 자동차의 엔진이 되어가고 있을 때, 초이스, 선택사항에 있는 자동차 엔진. 내가 고를 수 있는 자동차 엔진이 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어때? 저 뭐야 내연기관 차를 사도 되고 전지차를 사도 되잖아, 그지? 이제 전지차가 옵션이 된 거잖아. 선택의 어떤 엔진이 된 거잖아. 그때 쉽게 말하면 예전에 차 사면 무슨 차만? 휘발유 들어가는 차, 경유 들어가는 차 샀지. 근데 요즘은 차를 사러 가서 아빠가 선택상에 모두 생겼어. 연료 전지차도 생겼지, 전기차. 그지?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주어야. 몇 번째 거 같아? ING니까. 두 번째 거 분석. 그지? 어떤 회사들이야? 포커스는 집중하다. 회사들이 집중하다가 아니라고. 집중하는 회사들이야. 어디에? 늘어나는 efficiency, 효율성. internal combustion, 내연기관이라고 해요. 내연기관이 기름 떼는 거야. 기름, 휘발유나 경유. 내연기관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에만 뭐 했던? 집중했던 회사들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전기차 팔 생각을 안 했던 애들이지. 내연기관을 어떤 걸 더 좋은 건 만들까? 아직도 그거 내연기관만 만들려고 노력하는 어디야? 그런 데가 어디야? 롤스로이스 전기차 들어봤어? 페라리 전기차 이런 거 있나? 람보르기니 전기차 없지? 그럼 람보르기니라는 회사는 아직도 내연기관이 들어가는 더 훌륭한 차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그 전까지 내연기관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까? 즉 내연기관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에만 집중했던 회사들이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may find,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뭐를? 그들 스스로가 left behind,
비하인드가 어디야? 앞이야 뒤야? 뒤에 남겨졌음을 어느 날 깨달을 수도 있겠다. 우리 이거 내용 기간만 졸라 연구했는데 우리가 갑자기 뒤쳐져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뭐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불편하게 해석했다 하더라도 단어의 목표를 잘 알아야지. 지금까지 설명해준 예문은 이거 설명한 거야. 이걸 통해서 니네가 어디까지 주어로 끊을지를 자꾸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예문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보겠지. 명사가 나왔어 대가리에. 이거 바로 명사가 나왔어. 이거 바로 동사가 안 나왔는데 동사가 여기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가 과연 얘를 꾸며주는 걸까? 내가 배웠던 어떤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용감하게 끊어보고 해석을 해봐야 돼. 그러다가 잘못되면 고쳐내기도 하고. 어떻게 지금 고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이걸 한마디만 듣고 잘할 수 있겠어? 영어 공부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될 때까지 아니고요. 익숙할 때까지. 그렇잖아. 선생님이랑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 뭐 그래도 한 달 정도 공부했지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있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몇 가지는 익숙해지고 있지. 저 인간이 계속 얘기하니까 뭔가 익숙해지는 게 있지. 그걸 자꾸 늘려나가면 너네 실력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최악이 뭐라 그랬어? 사람이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안 졸고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어도 생각이 없어도 귀로 다 들어가서 니네 무의식이 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되는 거야. 최악은 자는 거야. 수면에 빠지면 무의식도 없어.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이 제일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야. 근데 수업 시간에 뭐 낙서도 하고 우선 눈치도 보고 이런 애들은 열심히 안 해도 기본을 해. 근데 내가 항상 이 공부를 시켜보면 그냥 엎어져 자는 놈들이 제일 공부를 못했어. 여기 지금 보니까 한 명도 없었지? 1교시 간 사람들 아무도 없었지? 뭐 알아서 해석해서 들어. 5분간 휴식.